일하는 전도자, 일하는 선교사 말콤 페닉의 자립선교. 말콤 페닉은 아치발드 페닉의 11자녀 중 10번째로 캐나다 마컴에서 태어났습니다. 넓은 땅을 소유한 페닉의 아버지였지만 당시 캐나다의 농산물 가격이 저렴하여 물질적 여유를 가지지 못했고 페닉이 5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는 별세했습니다.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형제들도 떠났고 페닉은 정상적 교육이나 신학을 공부할 수도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여러 분야에서 일하고 배운 과정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고 페닉은 자서전에서 고백했습니다. 페닉은 18살에 온타리오 주의 한 농장에서 일하며 농업과 원예에 대해 배우다가 매니토바 열병에 걸린 경험도 말합니다. 1884년에는 다시 북서부로 가서 변방의 생활을 익혔고 다음에는 법률사무소에 들어가 법 절차를 배웠습니다. 이후에도 한 회사에 들어가 실제적 회계와 은행 거래에 대해 배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페닉은 말합니다. 이런 현실적 직업의 경험들이 해외 선교에서 열매를 맺게 한 요인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선교사로서 소명을 느꼈던 1889년에는 40명의 직원을 거느린 철물상 도매업의 창고 관리인이었습니다. 이후 토론토 호숫가의 한 매장에서 지점장으로 승진하기도 했습니다. 페닉이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도록 영향을 끼친 사람은 어머니 바바라 라탐 여사였습니다. 1884년 페닉이 집을 떠나기 전에 어머니는 페닉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것을 부탁했는데 2년여의 세월 동안 노력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23살이 되던 1886년에 페닉은 토론토의 어느 길가 한 모퉁이에서 주님을 만나는 감격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1889년 7월 17일부터 24일까지 열렸던 나이아가라 사경회에서 페닉은 선교사로 부름받았습니다. 선교 소명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 사람은 중국 내지 선교회의 창시자 허드슨 테일러였습니다. 이때가 페닉의 나이 26살이었고 여전히 신학 교육은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한국에서 한 비보가 들렸습니다. 존 헤런 박사의 아내가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한국에서 수감되었고 조만간 교수형에 처해진다는 소문이었습니다. 헤런 박사의 과로사가 와전된 가짜 뉴스였지만 캐나다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이 사건이 페닉의 선교사가 되려는 결심을 굳혀주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자신은 신학교육을 못 받아 망설였지만 학생 자원 선교운동의 지도자 로버트 윌더 선교사의 간증이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인도에서 온 윌더 선교사는 사막에서 애타게 물을 찾으며 죽어가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정교하게 세공된 유리주전자에 물을 담아 화려한 유리잔에 따라주면 감사하게 물을 받아 마실 것입니다. 그러나 더럽고 찌그러진 양철통에 물을 담아 주더라도 감사하게 받아 마시고 생명을 보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목마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물이라는 간단한 예화를 듣고 페닉은 신학 공부를 못했다는 변명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선교지로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항해를 시작해 4개월이 지난 후 1889년 12월 11일에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첫째, 4년 만에 선교비 후원이 중단되다. 페닉이 한국에 도착했을 때는 26살로 젊었고 전천년주의 종말론에 이끌려 하루라도 빨리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생전에 200개의 교회 개척과 250명의 사역자를 배출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대부분의 북미 선교사들이 교단적 후원을 받으면서 선교했지만 페닉 선교사는 계속되는 후원이 없이 오래 선교했다는 점이 특별합니다. 한 교파에 얽매이지 않고 초교파적 성격의 선교를 했고 이른바 자립선교, 즉 자비랑 선교를 했다는 점이 특별합니다. 바로 이 부분에 집중해서 페닉의 선교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페닉이 선교 후원을 전혀 받지 않은 것은 아니었던 점이 바울과 비슷합니다. 1889년 나이아가라 사경회에서 선교사로 헌신할 때 그를 후원하기로 한 선교단체는 1888년 10월에 몇몇 실업인들이 조직한 한국연합선교회였습니다. 이 단체에서 페닉에게 1893년까지 재정적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연합선교회로부터
페닉에게 송금되던 선교비 후원이 갑자기 중단되었습니다. 페닉의 피라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페닉이 언더우드 선교사의 한국 선교에 대한 비판적 편지 한 장을 진리 잡지에 기고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안식년에 미국과 캐나다를 순회하면서 한국에서 했던 선교 활동을 과장되게 보고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그 진리 잡지에 실렸습니다. 2년 전에 언더우드라는 사람이 이곳의 선교 현지로부터 미국으로 돌아갔다. 그 후로 그는 미국 내 각 교회에서 너무 과장된 이야기를 퍼뜨리고 다닌다. 언더우드가 세례를 베풀고 다녀간 곳에 내가 오래 머물면서 선교했는데 그가 세례를 베풀어서 개종시켰다고 하는 내용을 내가 들은 대로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언더우드 씨의 주관 아래 선교회의에 돈을 받은 현지인은 최소한 40에서 50명의 사람을 불러 모으라는 명령을 받았고 사람들이 모이면 언더우드가 나타났다. 부탁받은 숫자가 너무 많아 현지인은 놀라기는 했어도 친구 이하 사람을 모아봤지만 고작해야 9명 정도에 불과했다. 선교사가 도착해서 상당한 시간 동안 긴 교훈의 말씀을 한 후에 현지인들에게 모자를 벗으라고 했다. 무엇 때문이냐고 묻자 별것 아니라고 대답했고 현지인은 친구들을 달랬다. 모자를 벗어달라는 요청에 동양인의 특성인 정중한 인사를 취하느라 그들은 모자를 벗었다. 이때 언더우드 선교사는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사실성 여부도 문제 제기가 되었고 이 일로 페닉과 언더우드 일가 사이에 좋지 않은 감정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 피라 사건은 선교사들 사이에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에 대한 회심 여부와 신앙 훈련에 대해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는 긍정적인 자극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여하튼 페닉은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선교 본부로부터 물러나라는 압력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굴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페닉이 선교에서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하고 세상적 방법이나 위선적 실적 유지의 사역에 거부감을 나타냈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결국 페닉은 한국연합선교회의 선교비 후원을 더 이상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후 페닉은 후원형 선교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야만 선교를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선교비 후원이 중단되는 절박한 상황에서 페닉은 새로운 선교의 방향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